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 이름하여 춘추 전국 시대.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줄게. 먼저 춘추 시대. 이때 중국은 주나라 왕이 있었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어. 힘이 약해서 제후국들이 자기들끼리 놀았거든. 이 시기에 강한 나라들 제, 진, 초, 오, 월. 이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힘을 키웠어. 특히 나라들을 이끄는 패자라는 존재들이 있었지. 대표적으로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같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약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질서 유지할 게 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왕처럼 행동했지. 결국 더 혼란스러워졌고 전쟁은 계속됐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쟁이 더 심해진 전국시대가 시작돼. 이때부터는 아예 주나라 왕 무시. 우린 그냥 우리 길 간다. 나라들은 완전히 독립해서 서로 끝장승부를 벌였어. 특히 이때 가장 강한 7개의 나라가 있었지.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불러. 바로 진, 초, 제, 연, 조, 위, 한. 이 나라들은 서로 배신하고 동맹하고 다시 배신하고 전쟁 또 전쟁. 그렇게 오랜 싸움 끝에 한 나라가 전부를 삼켜버리게 돼. 그게 누구냐? 바로 진나라. 진나라의 왕 진시 황제가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는 끝나고 진나라 시대가 시작되지. 그런데 말이야, 이 혼란의 시대 덕분에 오히려 발전한 것도 많아. 공자, 맹자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했고 전쟁이 많다 보니 철제 무기도 발전했지. 심지어 지금까지도 쓰이는 전략 전술이 이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춘추 전국시대, 혼란, 전쟁, 배신. 하지만 덕분에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발전.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진나라. 이제 이해됐지? 그럼 다음 이야기로 고고! 전국시대 중국. 이 시대는 힘이 모든 걸 결정했지만 한 사람은 달랐어. 그는 머리로 세상을 움직였는데 바로 맹상군이야. 맹상군은 제나라의 재상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 돈이 엄청 많았거든. 그런데 그걸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식객들을 거느리면서 함께 살았어. 무술고수, 협상왕, 사기꾼, 음악까지.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받아줬어. 재주만 있으면 밥이 공짜라고. 거기에 노빈손이라는 사람은 정보 수집 능력을 인정받아서 맹상군의 3000번째 식객이 돼.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지. 자, 어느 날 맹상군이 진나라에 잡혀가게 돼. 왕이 그냥 안 보내주겠다고 버틴 거야. 큰일 났지. 하지만 이때 맹상군의 식객들이 활약하기 시작해. 첫 번째, 한 식객이 왕의 애첩을 찾아가서 속삭여. 왕비님, 저 명품 여우 가죽 외투 어떠세요? 하면서 애첩이 혹해서 왕에게 조른 거야. 결국 잡혀있던 이 왕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사건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거야. 맹상군이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버렸어. 이대로면 다 끝장나는데 바로 그때 한 명의 식객이 또 나서지. 그의 특기는 닭 울음소리 성대모사거든.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울어야 문을 열어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 꼬끼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랍게도 닭들이 아침이 온 줄 알고 다 따라서 울어대기 시작하면서 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아침이 된 줄 알고 성문을 열고 맹상군 일행은 그대로 탈출을 해.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맹상군은 위기에서 살아남는 천재로 불리게 돼. 그리고 깨달아. 진짜 힘은 사람을 잘 쓰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치?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책이 이 책 노빈손 사기 맹상군 열전이라는 책이야. 자, 이 책을 보고 어떤 게 느껴질까? 맹상군처럼 주위의 사람을 잘 활용하면 어떤 위기에도 사이다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 지혜와 인맥의 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맹상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보도록 하자. 계명구도라는 한자가 생겨난 게
궁금해지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끌려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나라의 재상 맹상군이야. 맹상군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최악이었어. 진나라에 갔는데 그 왕이 넌 못 나간다고 가둬버린 거야. 하지만 맹상군에게는 식객들이 있었지. 그 중에서 2명이 위기를 해결해. 첫 번째, 꽤 많은 식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애첩을 찾아가서 속삭였어. 이 사람이 노빈손이야. 왕비님, 혹시 명품 여우 가죽 외투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첩이 혹해서 왕에게 조르기 시작했어. 그것도 이 명품 여우 가죽 외투를 개를 잘 훔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과 함께 그걸 훔쳐서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은 맹상군을 풀어주기로 하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거지.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이 맹상군과 식객들이 도망을 가는데 맹상군이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식객이 나서서 닭 울음소리의 성대모사 달인이었지. 꽃기호 하면서 그 소리를 내자 놀랍게도 닭들이 아침이 온 줄 알고 다 따라 울어대기 시작하고 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아침이 된 줄 알고 성문을 열었고 맹상군 일행은 그대로 탈출을 하게 돼.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말했어. 위기를 넘긴 건 닭 울음과 개 같은 도둑 덕분이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탄생한 말이 계명구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닭 울음과 개 같은 도둑질도 때론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야. 이제 알겠지? 별거 아닌 재주라도 필요할 때 쓰이면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이번엔 화씨지벽이라는 한자가 생긴 배경을 알아볼게. 이것도 옛날 중국 전국시대야. 진짜 보석인지도 모르고 한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전설의 돌이 있었어. 그게 바로 화씨지벽인데 이 이야기는 초나라의 한 남자 화씨에서 시작돼. 어느 날 화씨가 산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 이거 그냥 돌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돌을 초나라 왕에게 바쳤어. 폐하,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석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걸 본 순간에 에이, 이건 그냥 돌이잖아. 이렇게 왕은 화씨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한쪽 발목을 잘라버렸어. 뒤꿈치를. 그리고 몇 년 후에 새 왕이 즉위를 했고 화씨는 또다시 찾아가서 같은 말을 했어. 제발 이 돌을 다시 확인해 봐달라고. 이 돌은 보물이라고. 그런데 결과가 똑같았어. 왕이 돌을 보고 이건 그냥 돌이야! 그러면서 남은 발목 뒤꿈치도 잘라버리라고 했어. 이렇게 발을 잃은 화씨는 돌을 끌어안고 3일 밤낮을 울다가 초나라 왕이 이걸 보고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기꾼이면 왜 그냥 도망가면 될걸, 발목을 잃고도 저렇게 우는 게 이상하다면서 그 돌을 다시 전문가한테 맡겨봤는데 놀랍게도 돌을 깎아보니까 순백의 보석, 백옥이 나왔던 거야. 왕은 깜짝 놀라서 이 보석에 화씨의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탄생한 말이 이 화씨지벽이란 뜻이야. 이게 뭐야? 화씨가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보물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어. 이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일까? 진짜 가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보석이라면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자, 이번엔 결조본이라는 한자가 생겨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위나라에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 그의 이름은 우익과. 우익과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아들아, 내가 빚진 은혜가 있으니 꼭 갚어라 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한 여인과 혼인 약속을 했는데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한 거야. 그 여인은 혼자 평생 지내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죽기 전에 그 여인을 윗가의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유언을 남긴 거야. 하지만 윗가는 고민했어. 이제 와서 나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맞는 걸까? 윗가는 유언을 따르지 않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벌어졌어. 윗가는 군대를 이끌고 적과 맞서 싸웠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적군이 갑자기 넘어져서 우왕좌왕하는 거야. 그 덕분에 윗가는 손쉽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날 밤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은혜를 갚고 싶었다. 그래서 적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풀을 묶어두었지. 위과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걸 후회했고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결초보은이라는 말이야.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죽어서라도 꼭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